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와 함께 이 트럼프가 직접 오늘 한화를 거론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가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마스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건조하는데 스타트 시점이 오늘 나왔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13%가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조선 기자재까지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기탐, 우리말로는 호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오션이 협력하면서 함께 건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인 건조 방식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이걸 만든다면 마진이 얼마나 될까, 얼마를 가져올까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또 조선주가 움직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오늘 호위함을 건조하는 게 우리나라라면은 마진이 엄청나게 나와서 이런 13% 나오고 내일도 이만큼 더 오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어딘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이 오늘 13%의 상승분을 해석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거의 한 15% 부근에서 그렇죠. 마감을 했는데 15%군요. 더 올랐네요. 예, 2% 정도 더 네. 올랐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발언이 좀 힘입어서 오름세가 좀 더 상승폭이 더 키웠던 요점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과거 2차 대전, 세계대전일 때 미국은 하루에 군함을 한 4척 정도 건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좀 형편이 없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좋은 회사 한화라고 소개를 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2척에서 10척 그리고 25척까지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랑 한 7조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좀 합의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주가가 좀 훈풍을 더 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5회 국무회의를 또 했었죠. 과거에 하나오션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 북극항로에 대해서 선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산이나 이제 동남권에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앞으로 글로벌 거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조선에 이어서 해운주까지 좀 부각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나올 이제 관세에 대한 판결이 지금 남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12월 말일이나 혹은 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좀 훈풍을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탄력을 받던지 혹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1차 목표가 1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급하게 여쭤보는 건데, 권영우 대표도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 사실 궁금한 종목에서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 이슈랑 주가 상승분에서 해석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뭐 마진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 LNG 선보다 더 많이 남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대치를 올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쵸. 다른 조선을 배제하고 하나오션이 거기서 콕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죠. 뭐 일단 마진이 얼마나 남지는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거를 물꼬를 터서 이제 MRO까지 쭉쭉 나아간다라면은 오늘 이 상승분이 부족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 교두보가 되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노머스 다시 부는 한알령 해제 훈풍. 주가도 매력 발산. 궁금한 종목 Y 하면서 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진짜일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드림 콘서트 개최 기대감이 엔터주를 오늘 좀 들어 올렸습니다. 하이브, JYP, YG, SM 모두 상승했는데 더 눈에 떴던 거는 사실 이 플랫폼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노머스라든지 DOU가 더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노머스가 가파른 상승세 중에 한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권영호 대표님, 이게 다소 가벼워서 더 잘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 이 이벤트와 함께 이쪽이 돈을 더 잘 버는 포인트가 있어서 주가가 더 올랐는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나요? 일단은 확실히 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든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머스가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오늘 네. 좀 더 상승이 나왔던 거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노머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플랫폼 능력으로서 리스크가 제일 적은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엔터주들은 사실 아티스트들한테 의존을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런 어떤 사고를 쳤을 때 그 기획사, 이 엔터사들이 받아들여지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악재가 인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악재 인재다 보니까 이걸 또 통제할 수도 없고, 뭐 그걸 또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노모스는 이제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해주는 소통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리스크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현재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개에서 122개죠. 122개의 기획사들과 이 IP 협력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위 5개의 기획사의 매출 비중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매출이 골고루 지금 분산이 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기획사 한 군데에서 리스크가 터져도 다른 기업들로 충분히 이제 회복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 상세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노모스라고 하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더 가치가 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 드림 콘서트라고 하는 이런 호재가 주가를 쉽게 좀 끌어올렸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한 게 아니라 홍콩 언론, 중국 언론에서도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예.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최근에 한 달 안에 그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거라면 약간 조금 믿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이제 BTS부터 시작을 해서 순회 공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1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지금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공연을 해외 공연에 대한 어떤 판권에 대한 기반으로 수익성도 좀 늘어날 전망이고,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26년 수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PER이 한 9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2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0%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노머스 가격 전략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외국인 쓸어 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52주 새 역사를 썼다. 시장이 사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어서 원래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 더, 그중에 대장주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오늘 좀 희비가 갈리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이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보합이 아닌 상태, 오히려 강한 장 마감 종가를 보여줬다라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갈 힘이 있구나라고 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공대현 대표님, 네. 자 앞으로 이 지금 로봇주들은 나름의 순환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키워드로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최근에는 뭐 현대라든지 대기업들. 현대양, 대기업들, 뭐 LG를 끼고 있는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 오늘 장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삼성을 끼고 있는 로봇주들이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CES 2026을 앞두고 나서 레인보우도 한번 시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이 지금 한 12거래일 정도 순
매수를 지금 단행하고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투입을 지금 시켜서 레이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으로 인해서 렌즈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에게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시켜서 뭐 피킹 분류라든지 검수 그런 장비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로봇으로 좀 돈을 버는 시대가 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돈 버는 회사가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로봇을 지금 CES 2026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좀 따낼 기대감 때문에 좀 오늘 강하게 6% 정도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모멘텀으로는 내년에 세종에다가 신공장을 건설하고 이제 생산까지 할 예정이라서 매출 캐파가 더 퀀텀 점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6% 정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예, 손절가는 한 전저점 부근인 4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대현 대표님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또 목표가를 높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주 출연할 때마다 로봇 관련주는 지난주에 뭐 현대무벡스 얘기했었죠. 정확히 또 15,000원 적중했네요. 이상. 생각해 보니까 항상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9조 1,664억 원이에요. 이제 고평가 논란은 옛날처럼 없어요, 아예? 저는 아직 더 갈 거라고 10조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11조 정도까지는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봇 또 해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배팅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포스코DX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기업이군요. 페르소나 AI에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 금액은 3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 고중량 핸들링과 미세 조립이 가능한 정밀 제어 기술 그리고 AI 제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아주 좋은 기업인데 또 포스코의 뒷배도 있고 기술력도 챙겨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이 포스코 DX가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이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네. 포스코 DX 일단은 최근에 대기업을 좀 끼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같이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해외로 간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스페이스X에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사실 많이 투자한 줄 알았더니 벤처 투자가 오늘 보니까 한 40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나와서 지금 몇 배를 가져갔잖아요. 거의 그렇죠. 5배 아닙니까? 그렇죠. 5배를 예. 가져간 처음에 이제 시장에 알려진 노출된 재료는 이제 4천억을 투자했으니까 몇 배면 지분 가치가 한 2조 5천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사실 상당히 많이 사고 맞아요. 벤처 투자는 얼마 안 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한가를 갔더라고요. 오르다가. 그래서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일단 페르소나 AI가 이제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스타트업에다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분 가치도 나중에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포스코 DX의 전체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IT 기업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 산업 현장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하고 그걸 이제 현실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동시에 이제 산업용 로봇을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대기업 밸류체인들 종목들이 다 올랐잖아요.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도 뭐 무벡스, 클로번 그리고 부품을 납품하는 뭐 DIC라든지 뭐 한라캐스트 전부 다 올랐는데 이 포스코라고 하는 제철 대기업의 로봇 종목은 아직도 이제 안 올랐죠. 이 포스코 DX가 그 로봇에 포스코 관련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지금 사실 대장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다가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최근에 단기 박스권 상단을 지금 오늘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3년에 엄청 강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 매물대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유통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시총이 한 1조 중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기업보다도 나름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아서 44,000원 매물대가 44,000원? 없는 구간대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3년 12월에 최고가가 79,600원이었는데 일단 44,000원까지 목표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때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현 대표,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